음, 예, 안녕하세요. 어,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약속했던 대로, 애저에 배포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다들, 애저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어제 그 애저 포탈에서 구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문의를 넣어놨으니까 그 회신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 그 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그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을 때 제 이 배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이 로컬 컴퓨터 상에서 저희가 개발을 다 하죠. 그 개발을 다 하면 이 소스 코드를 애저로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GitHub에다가 먼저 코드를 올립니다. 그게 Git에서는 푸시라고 하는 거고요. 코드를 올리면 저희 소스 코드가 GitHub 서비스 상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GitHub 상에 존재하는 코드를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웹앱 서비스에서 싱크라는 명령으로 코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애저는 두고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죠. GitHub 상에 저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장소를 만드는 것은 어제 4월 6일 수업 시간에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github.com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고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코드를 올릴 저장소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제 코드를 올릴 하나의 방이죠. 그것은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저장소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저장소를 만드는 거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고 누르시면 New Repository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제 이 중에 필수사항은 레파지토리 네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에스크 장고 애저 웹 앱이라고 좀 길지만 이렇게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퍼블릭 프라이빗은 유료거든요. 일단 리드미 파일도 생성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create repository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빈 저장소가 생성이 되었고 제가 아까 지정한 이름으로 URL로 생성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로컬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로컬에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서버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GitHub에 저장소를 하나 만들었으니 일단 로컬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그 프로젝트 파일들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에스크 장고에 github.com 에스크 장고에 장고 애저 웹앱 템플릿이라는 이곳에서 주소가 이렇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이 주소부터 이제 그 스타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리드미에도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장고 어드민 이 수행할 때 미리 장고를 한번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장고 버전이 낮다면 제가 보기엔 1.9.1 이하인 것 같습니다. 낮다면 위 명령어로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manage.py-tpl과 같이 끝에 tpl이 붙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안 된 거예요. 그때는 해당 프로젝트 삭제를 하시고 장고 그 장고 버전을 다시 올리시고 다시 그 장고 어드민 명령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장고 버전 올리실 때는 pip 혹은 pip3 명령으로
install upgrade 장고라는 명령으로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장고 어드민 명령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명령은 가급적 다 쳐보세요. 그게 다 손에 남고 좋습니다.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버릇을 들이다 보면 잘 기억에도 안 남고 연습도 잘 되지 않습니다. 좀 길어 보여도 오타도 한 번씩 내보고 그렇게 실습을 하다 보면 좀 더 학습 속도가 빨라집니다. 10이고 다음에 프로젝트명이죠. 에스크장고 애저 웹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맞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스타트 이름을 하이픈을 빼라고 하네요. 하이픈을 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너무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샘플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이름으로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죠.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가면 현재 이 디렉토리는 저희가 금방 스타트 프로젝트라는 명령으로 생성을 해준 거고요. 본 디렉토리를 이제 GitHub 상에다가 GitHub에다가 등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본 저장소를 git 저장소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git init이라는 명령으로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현재 디렉토리 보통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이런 메시지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어 봐야 됩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요. 읽다 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명령을 입력한 것인지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부터 모든 하위 디렉토리를 모두 git 저장 대상으로 추가를 한 다음에 커밋이라는 걸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이렇게 하면 커밋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로그를 보면 로그가 이렇게 나오죠. 혹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한테 로고가 보여지는 것과 여러분한테 로고가 보여지는 것의 로고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금방 슬랙 메시지가 와서 진짜 헷갈리고 있었는데요. git에다가 설정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저장소의 내용을 GitHub으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본 저장소와 GitHub 저장소가 이제 서로 이제 링크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주냐면 저희가 생성한 이 GitHub 저장소에서도 보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git remote add origin 그다음에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 부분은 다들 이게 여러분들의 계정 아이디일 거고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프로젝트명입니다. 이 주소는 다 틀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오리진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GitHub라고 강의 시간에 했었죠. 이름은 그냥 이 주소에 대한 하나의 별칭입니다. 별칭이기 때문에 아무 이름이나 줄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정한 이름으로 푸시를 할 때 같은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git remote add 다음에 github 다음에 github.com에 alias에 eskjango azure web app.git이죠. 가면 링크만 생성이 된 거고요. 실제로 파일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git push -u origin master라는 명령으로 주게 되면 오리진이 아니죠. GitHub죠. 자, 오리진은 현재 지정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서버로 코드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코드가 등록이 되려면 맥과 윈도우가 약간 다른데 윈도우에서는 필히
허브 GitHub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주소가 데스크탑의 github.com이죠. 설치해 주신 다음에 이 GUI 프로그램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GUI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git shell이라는 CLI 프로그램이 그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푸시를 하면은 그 git GUI에서 푸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증 과정이 모두 그 미리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게 되고요. 맥에서는 ssh key ge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공개 키와 비밀 키를 생성을 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홈의 ssh 키 디렉토리에 그 rd rsa 파일과 rd rsa.pub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키가 공개 키고 이 파일이 비밀 키가 됩니다. 그러면 공개 키의 이 내용을 그 GitHub 상에서 여기 세팅스에서 SSH 키 여기다가 new SSH 키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키를 등록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 파일의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cat 뭐 직접 서블라임이나 그런 걸로 여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id rsa pub의 pb값 이렇게 하면 표준 출력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을 쭉 끌어다가 이렇게 커맨드 C에서 복사하셔도 되고 혹은 파이프 쓰고 pbcopy라는 명령을 쓰면 화면에 안 보여지죠. 대신에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 겁니다. 바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이름을 뭐 my macbook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주고 add 키를 하시면 맥에서의 인증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이렇게 그 git push 명령을 하시면 서버로 코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올라가고 나서 이 페이지도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제가 올린 소스 코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소스 코드를 GitHub 상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 코드를 git push 명령을 이용해서 GitHub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애저 상에서 이 소스 코드를 가져가도록 그런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애저 포탈의 주소는 portal.azure.com입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는 애저의 웹앱이라는 그걸 써서 웹앱상에서 창구를 구동을 시켜 볼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웹 플러스 모바일을 누르시면 첫 번째로 웹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다음에 웹앱에 이름을 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이름이 만드시는 사이트의 주소가 됩니다. 이 쓰시는 이름 .azureWebsite.net이라는 주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구독이 있으면 이렇게 에저패스라는 구독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웹앱 이름에 저는 아까 에스크장고 애저웹앱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이제 중복해서 생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크한 이름을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디폴트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은 에스크장고라고 주고 다음에 서비스 계획은 뭐 디폴트로 일단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앱 이름과 리소스 이름만 주고 만들기도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애저 사이트 상에서 애저 서비스 상에서 애저 웹앱이 하나를 생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배포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프로그레스 바가 보여지게 되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이제 한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아마 다 만들어질 거고요. 모든 리소스에서 보시면 아직 보여지는 게 없네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 보고요. 자, 그러면 저희 로컬에서는 금방 만든 이 스타트 프로젝트 앱, 그 날것의 그냥 프로젝트이죠. 여기에서 그냥 파이썬 매니지 파일 런 서버를 하게 되면 단순 이런 페이지만 달랑 뜹니다. 너무 볼품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블로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 매니지 파일. 일단 뭐 스타트 프로젝트를 했으니 마이그레이트를 한번 수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앱 블로그 명령으로 앱을 하나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코드를 해서 해줄 텐데, 앱을 하나 만들었으니 세팅스, 제가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는 세팅스 파일가 아니라 세팅스 파일을 여러 개로 구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말 시간대쯤에, 거의 학기 끝날 때쯤에 언급을 할 거고요. 세팅스 파일 대신에 common.py 파일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mmon.py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 installed apps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블로그를 추가를 시켜주겠습니다. 추가를 시켜주고, 다음에 urls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 상에서 이제 제가 url r hello라는 거를 일단 제가 빼고 url r 해서 url 블로그에 뷰스에 포스트 리스트라고 이렇게 하나 두고, 다음에 pk라고 두고 포스트 디테일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헬로우는 그냥 두고 여기다 제가 블로그 하나 붙이고 여기도 블로그 하나 붙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URL을 만들었으니 뷰를 구현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뷰는 포스트 리스트라는 이름과 포스트 디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현재 파일은 블로그의 뷰스 파일이라는 파일이고요. 포스트 리스트에 라는 걸 만들어 주고, 다음에 포스트 디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델에 대해, 포스트 모델에 대해서 리스트와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니까 모델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블로그의 모델스 파이고요. 여기에 포스트의 모델스의 모델, 타이틀은 모델스의 캐릭터 필드, 맥스 렌스, 백, 그리고 컨텐트는 모델스의 텍스트 필드, created at 모델스의 date time 필드, auto now add 옵션이죠. 그리고 updated at auto now 옵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진도 하나 넣어보죠. 사진은 모델스의 이미지 필드입니다. 주고요. 자, 사진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세팅스에 또 보시면 커먼 파일이죠. 보시면 제가 미리 이 세팅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 필드만 추가만 하시면 파일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드민을 통해서 이제 유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어드민에다가 포스트를, 모델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포스트 어드민의 모델 어드민이고요. 이게 아니죠. 헷갈렸네요. 사이트에 레지스터에 포스트라고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델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뷰는 함수 이름만 전했을 뿐 구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모델스에 포스트라고 하고, 포스트 리스트는 post.object.all return render 리퀘스트에 블로그에 포스트 리스트.html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리스트에 포스트 리스트라고 하면 포스트 리스트 뷰는 구현이 된 거고요. 포스트 디테일 뷰는 post.object.get pk는 pk return render 리퀘스트에
블로그에 포스트 디테일.html 이렇게 되죠.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뷰 구현이 됐고 템플릿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밑에 템플릿 밑에 블로그 밑에 포스트 리스트.html 파일이죠. 그래서 블로그 밑에 템플릿 밑에 블로그 밑에 포스트 리스트.html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 그쵸. 다음에 블로그 밑에 포스트 디테일.html 파일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 리스트 파일에서는 이렇게 포스트 인 포스트 리스트 해서 and for 이렇게 해주시고 ul 해주시고 li 해서 post.title 하면 제목이 보여질 거고요. 링크를 바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블로그에 뷰스에 포스트 디테일 그 다음에 post.pt 라고만 두시면 되고요. 디테일에서는 h1에 포스트의 타이틀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포스트에 포토의 URL인데 얘에 대해서는 이미지니까 URL로 써주죠. 그 다음에 줄 바꿈하고 한 줄 구분선 그어주고 콘텐츠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쵸. 그럼 전 다시 하나 써주고 여기에서 A 태그로 글 목록으로 가는 이런 링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URL 그리고 블로그에 뷰스의 포스트 리스트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구현이 뭐 다 얼추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그레이터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메이크 마이그레이션스 블로그를 해주고 오타를 친 게 있나 봅니다. 뷰스 URL 왜 URL이라고 해놨죠? 바보같이. 자, 오타입니다. 자, 다시 해보면 됐죠? 됐고 마이그레이트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슈퍼유저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슈퍼유저 명령으로 슈퍼유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 서버를 해보죠. 서버가 떴고 어드민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드민 뜨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도 되고 포스트도 있죠. 그 포스트에다가 등록을 제목 내용 라고 해서 라고 해서 해주면 포스팅도 등록되고 이미지도 보여지죠. 되었습니다. 그럼 본 기능까지 구현이 되었고 다시 이제 이 파일들을 그 기더브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영할 수정된 파일 혹은 untracked 파일은 추가가 안 된 거고요. modify는 길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수정이 되었다는 거죠. 수정된 파일도 추가되지 않은 파일도 모두 add를 해주고 커밋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it add 이 파일 그리고 블로그 다 하죠. 다음에 git status 명령을 다시 내리면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 내역이 추가가 될 거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git commit 하고 -m 뭐 edit 블로그 이렇게 해보죠. 하면 커밋이 되었죠. GitHub도 이 전송된 게 아닙니다. 이 로컬 컴퓨터 상에만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로그를 때려보면 이렇게 두 번째 로고가 보여지고 이제 1시 30분에 이렇게 제가 커밋을 했고 조금 전 커밋은 1시 14분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9시니까 한국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git push -u github master라고 다시 할 수 있지만 -u는 한 번만 지정해 주면 뒷부분 한 번만 지정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뒷부분을 빼도 -u도 지정했던 곳으로 계속 푸시가 됩니다. 가면 푸시를 하면 이제 github로 푸시를 합니다. 그쵸?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푸시가 된 거고, 그러니까 GitHub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은 커밋이 한 개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커밋이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디렉토리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애저를 가볼까요? 가보면 알림이 되어 있네요. 배포에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리소스에 가보면 이렇게 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딴 것도 있지만 앱 서비스라는 게 있고, 여기 앱 서비스 이 아이콘이 애저 웹앱을 얘기하는 거고요. 눌러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뭐 돌아가고 있고 모니터링 내역들이 보여지게 되죠. 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GitHub로부터 저희가 소스 코드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져오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애저 웹앱에서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대상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GitHub도 되고요. 혹은 뭐 여러 웹하드 서비스들이 있죠.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나 그런 것도 다 되는데, 제가 해보기로는 GitHub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GitHub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GitHub는 어떻게 세팅하냐면, 요 왼쪽에 설정 화면에서 약간 내려보시면 연속 배포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우측에 다시 이제 화면이 뜨면서 소스 선택이라고 나오죠. 다시 눌러보면 쭉 그 선택지가 있죠. 이 중에 저는 이제 GitHub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GitHub를 아마 로그인을 하라라는 그런 권한 부여를 수행하라고 나오죠. 눌러보면 이제 권한 부여 하면 이 버튼이 보이고 누르면 권한 부여가 권한 부여 하면 예, 몇 번 눌러야 되네요. 하면 이제 권한 부여가 됐고, 다음에 조직은 제 개인 혹은 제가 속한 오거니제이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개인으로 할 거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제 GitHub에 등록되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보여집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아까 추가한 에스크 장고 애저 웹앱을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브랜치는 현재 마스터 브랜치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배포 하면 이제 그 애저 웹앱에서 GitHub로부터 소스 코드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배포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포 설정이 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갔다 다시 오면 로드 중이 나오고, 잠깐만요. 배포 설정 예, 약간 화면 뜨는데 시간이 약간 걸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빌드 중이 나오면서 이제 소스 코드 가져오고 그 서비스를 돌리는데 필요한 세팅을 애저 웹앱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주면 됩니다. 완료될 때까지. 자,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제일 처음에만 좀 오래 걸리는데, 어, 처음에만 한 3분, 5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이 작업이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개 뭐 수초 이내로 배포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보고요. 기다릴 때까지 뭐 놀기 그러니까 기능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댓글 기능을 간단히 만들어 보죠. 그래서 댓글을 모델에다가 블로그의 모델 스파이에서 제가 클래스 코멘트 모델스의 모델 댓글은 안되죠. 제가 과제로 페이스북 댓글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댓글 기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포스트에 대해서 유저들이 수정하는 기능도 아직 안 했으니 빼고 템플릿만 좀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base.html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 파일 현재 블로그의 템플릿의 블로그의 base.html 파일입니다. 여기에 use type html 헤드 바디인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고, 메타 케이크셋 utf8 이렇게 수행을 하고, 타이틀 합니다. 블락 컨텐트 엔드 블락 해주고,
부트 스트랩 CDN 같은 걸 써서 이렇게 해서 링크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에스크 잠고 블로그라고 해주고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기본은 갖춰졌죠? 다음에 또 스텝 사이트에서 기본 페이지 상단파 있죠? 여기에서 상단파 부분만 내비게이션 바는 카피 여기서 소스 코드도 이렇게 카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줘놓은 거죠. 줘놓고 다음에 필요한 스타시트 약간 세팅도 좀 해주고요. 탑 60% 60픽셀 너무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템플릿을 상속을 받아야죠. 익스텐지 블로그에 베이스점 HTML 이렇게 하고 블락 컨텐트 만들고요. 그리고 됐죠. 됐고 이제 다시 런 서버를 해서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블로그죠. 블로그고 제목 누르면 내용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배포가 끝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직 빌드 중이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약간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포 작업을 서버 직접 리눅스 서버나 그런 거를 받아서 세팅을 해보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뭐 성능 측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다음에 여러 수많은 뭐 수십 개의 여러 소프트웨어들 사용법도 익히고 뭐 해당 VM도 버추얼 머신도 관리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파스 서비스를 쓰게 되면 그동안 이제 그동안 고민으로부터는 해방은 되죠. 그렇지만 파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파스를 쓰면은 이제 관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디테일하게 정말 입맛대로 하고 싶으면 파스보다는 이아스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하나하나 세팅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금방 하고 나가시면 여기 좌측에 보면 GitHub 프로젝트라는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를 새 창으로 띄워보면 에스크 장고 애저 웹앱 SCM의 애저 웹사이트.net이라는 이 사이트로 등록이 되는데 여기에 쿠두라는 이제 솔루션이 이름에 보입니다. 쿠두가 뭐냐면 쿠두는 이제 애저 웹앱 상에서 Git 기반의 배포 시스템 이름입니다. 이건 MS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쿠두가 저희들 대신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배포가 되면 저희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SQLite를 씁니다. 그냥 그 파일 DB죠. 쓰고 저희 로컬에 있는 DB들 서버도 봐서 올리지 않았어요. 서버에도 DB들 따로 만들 겁니다. 자, 보면 그 디버그 콘솔을 눌러보고 CMD를 눌러보면 익숙한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CMD 윈도우에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뜨죠. 여기에 dir 명령을 주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포 끝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들어는 가보겠습니다. cd 사이트 dir 하시면 www 주소가 있죠. cd 루트 들어가서 dir 해보시면
저희가 올린 소스 파일들이 여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db는 현재 이 디렉토리상에 db.sqlite 3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도록 해놨어요. 이제 로컬에서 보시면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서버에도 생성을 시키고 그 파일에다가 이제 여러 유저 정보나 혹은 포스팅 정보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하고 있네. 그러면 저희 파이썬 메이드 파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제대로 수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는 버추얼 env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일단 이 장고 해저 웹앱 상에서는 env 스크립트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파이썬을 수행을 하시고요. 스크립트가 아닌 거예요. env dir env 자, 스크립트 dir 스크립트 cd env cd 오타 쳤네요. 보시면 여기에 파이썬 뿐만 아니라 엄청 많죠. ES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env에 스크립트에 파이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이썬 3.4.1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수행을 매번 이렇게 수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이그레이터를 한번 해줄 거고요. 자, 잠깐 기다려보죠. 원래 끝나고 해야 되는데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은 되네요. 자, 마이그레이트 수행은 블로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까지 수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슈퍼 유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로그인 어드민 페이지 로그인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그 아모드 입력을 받는데 여기 보면 이제 TTY 뭐 러닝 할 수 없다면 오류가 뜨죠. 이건 뭐냐면 이제 암호 입력받는 그 해당 펑션이 현재 이 웹 기반 이 명령 현재 보여진 이 화면이 명령 프롬프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명령 프롬프트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건데 암호 입력받는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는 에뮬레이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직접 장고 쉘을 통해서 수동으로 직접 그 슈퍼 유저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장고 컨트리브 어세 get 유저 모델 하시고 유저는 get 유저 모델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user.object.create 슈퍼 유저 함수가 있고 첫 번째가 id입니다. 저는 엘리아스 에스크 장고 이메일은 비워두고 암호를 제가 뭐 1234, 1234, 1234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엔터 치면 계정이 생성된 거예요. 유저점 오브젝트점 뭘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건 수행이 된 거고 추가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env의 스크립트 현재 이 배포 과정은 이제 각기 끝날 때쯤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컬렉트 스태틱 이걸 잠깐만요. 다시 수행이 되다면 것 같네요. 왜? 들어가 버렸죠? 다시 한번 해보면 세팅스에 그러면 파일을 네, 지금 뭐 그냥 놔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틱을 해보면 네, yes 시고 컬렉터 스태틱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패의 이유를 눌러보면 Running Deploy Command 뭔가 로고가 뜨죠. 마땅히 실패할 경우인데 필로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일단 동기화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싱크. 왜냐하면 현재 초기 커밋 말고 다음 커밋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더 해보죠. 그 두 번째 커밋도 가져오도록 해보면 얘라고 눌러주면 알아서 가져오고 또 배포도 수행을 합니다. 다시 얘를 눌러주면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고 다시 올라가죠. 자, 이건 얼마나 걸릴까요? 빌드 중입니다. 빌드. 수행하고 있어서. 자, 현재 보시면 이렇게 파일도 생성이 되어 있죠. 이게 현재 DB 파일입니다. 이제 블로그 앱이 추가된 걸로 이제 배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40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 그래서 3분. 약간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런 요청의 횟수와 그런 이제 여러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버는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서버를 쓰고 있죠. 물론 이제 일본 그 애저 데이터 센터는 한국에는 아직 없고요.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 서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활성화가 떴네요. 이제 배포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요 주소를 눌러보면 사이트가 뜹니다. 눌러보면 사이트가 처음에는 약간 시간이 몇 초 걸리는데 다음부터는 좀 빨라집니다. 자, 됐고요. 새로 고침해도 금방금방 뜨죠. 그 다음에 슬러시 어드민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드민 사이트 페이지가 뜨고 엘리어스에 에스크 창구에 1234, 1234, 1234라고 했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되었죠. 그리고 애드에서 이제 제목, 내용 쓰고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 이미지가 등록이 됩니다. 하고 누르고 F1을 눌러주면 이미지도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F2 사진 2 내용 2 F2를 누르게 되면 다시 입력하게 되면 파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슬래시 블로그 주소로 들어가면 목록도 뜨고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도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장고 프로젝트를 애저 웹앱에 배포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약간 정리해보면 로컬상에서 뭔가 변경 내역이 있다면 자, 변경 내역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블로그의 템플릿에 블로그의 베이스 파일에다가 제가 프로젝트 네임 이 부분을 에스크 장고 블로그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질 거고요.
제가 뭔가 수정한 게 있었나요? 아까? 제가 뭐 상속받아서 처리한 게 있었나요? 그러면 일단 요 내용부터 수정이 요 파일 새로 만들어졌고 제가 좀 더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앞에 그 커밋을 안 했네요. 일단 한 번에 하면 되겠네요. 이거 추가하고 이거 추가하고 이거 추가하고 기 스테이터스 해주면 이렇게 커밋이 될 거다라고 알려주죠. git commit -m 상속 로그의 템플릿 상속 구현 상속 적용 이렇게 해서 치면은 현재 이 로컬에 커밋이 되어 있는 거고 로그를 보면 이렇게 총 3개가 쌓여 있죠. 그래서 git push 명령이면 서버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GitHub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alias에 ask 장고에서 웹앱 보면 이렇게 총 3개가 뜨죠.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저상에서도 다시 동기화를 누르면 이해하면 세 번째 내용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동기화를 배포 작업을 수행을 해줍니다. 해주고 새로 고침이 잘 안되네요.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적용 중이라고 나오죠. 템플릿만 바꾼 거기 때문에 뭐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수행됐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저는 템플릿 상속까지 적용된 페이지를 이제 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뜨고요. 처음에만 로딩이 좀 걸립니다. 이유가 있나? 일단 이렇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요 내용으로 한번 보시고 다들 이제 리포트 하실 때는 꼭 이 부분들을 이제 다 해서 배포까지 하시고 배포하기 전에 페이스북 댓글을 먼저 구인해 보세요. 구인해 보신 다음에 이제 배포하고 여기에 페이스북 댓글까지 같이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그 선거 때문에 휴일이고요. 다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리포트는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리포트를 필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리포트를 제출 안 하신 분은 수업을 들을 의사가 없으신 걸로 판단하고 수업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리포트는 꼭 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